이제 쉼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손님들이 안 가시려고 그래요. 하수를 자녀가 낫다.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망. 그건 사실 또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찬 회원들이 오셔서 강의도 좀 해주시고. 홍터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밥을 주는 단계를 넘어서 이렇게 뭐 집도 마련해줘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이렇게 일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하고 행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 같은데 이미단체가 하기에는 되게 좀 큰 일 같기도 하고 사실 국가에서도 뭐 쉼터 같은 거 운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를 못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런 걸 채우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이 쉼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쉼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봤더니 저라도 싫어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유롭지 못해요. 6시에 일어나야죠. 8시에 밥 먹어야죠.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9시에는 다소등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에서 개인이 됐든 관이 됐든 운영하는 쉼터들로 노숙인들을 다 채우면 노숙인들이 없어야 돼요. 자리는 충분히. 네, 자리는 충분하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들어가세요. 잘해야 여름에 되게 더울 때 한 2달, 겨울에 되게 추울 때 한 3달, 쉼터 들어가셨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조차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인간의 자유라는 게 참 뭔지, 거기서 속박받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아까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늘 무례하다는 느낌, 그분들이 그래서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밥집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지 않냐. 근데 저희는 사실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수백 명, 수천 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할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분한테 고시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비용으로 월세가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3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월 10,000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한 분을 한 달 돌볼 때 저희가 6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도와드리는 비용은 그거는 한 5만 원, 2만 5천 원 이 정도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따로 떼놓고. 그래서 한 분을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1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해는 60만 원이라고 해도 거의 한 720만 원 정도 1년이면 들어가니까 1년에 많으면 한 10명, 적으면 한 5명 이 정도까지 밖에 저희가 못 돌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여인숙 하나, 그 다음에 고시원 하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봐가 그렇게 얻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쉼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손님들이 너무 제약이 많다. 그래서 손님들이 안 가시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얼어 죽지 않으면 한강에서 자는 게 낫다. 하수를 자는 게 낫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인간이 자유에 대한 그 열망, 구속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망, 그건 사실 또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유보다 또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약간의 그런 어떤 자유가 억압되는 것들이 이제 쉼터의 모양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쉼터가 어쨌거나 현재 상황에서는 역할을 좀 많이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쉼터가 운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서류도 많아야 되고 뭔가 형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율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분들하고는 현실적으로 좀 노숙인들하고는 좀 많이 안 맞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런 욕도 많이 해요. 밥도 못 얻어먹는 놈들이 뭘 따지냐, 들어가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하는 대로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누군들 인간의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좀 존중되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많은 건 저도 아니까. 사실 저도 우연히 이제 아는 분이 데리고 가서 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깜깜하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 있어갖고,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게 진짜 좀 놀랬던 네.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쉼터에 대한 기억이 잠깐 있거든요. 6개월 동안 노숙하면서 한겨울에 이제 쉼터 잠깐 들어갔는데 한 쉼터에 최대 6개월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 텃세가 있어요. 틈새마다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장을 쉼터에서 인정을 해요. 약간의 폭력도 인정을 하고. 왜냐면 그 방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리자는 편하니까. 그래서 약간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사실 노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허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거기 가면 금방 대장 노릇해요. 몸도 그때는 뭐 좋았고 정신도 막 싸납고 이랬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피해가 되거든요. 뭐 지금은 저희가 안 그럴 거라고 있는데 그런 폭력이 싫어서 그냥 나오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거 방치하는 또 관리자들도 있었고 제 경험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홍차넷에서 바하밥집을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그분 기회 있을 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관심도 있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회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부분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바하밥집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돈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번씩 나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바하밥집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와서 보시면 저희 요 바로 옆에 바나바하우스라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18명의 노숙인 청년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가 같이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 못해요. 근데 오시면 저희들이 제가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와, 이 새끼들 맨날 와서 사고 치고요. 막 밤마다 쟤들끼리 싸우고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제가 그 홈페이지에 못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좋은 얘기만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 실명을 거론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시면서 제가 저는 자랑스러운 거 막 보여드릴 거거든요. 바로 이 옆에 저희가 바나바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들 데리고 살고 있고 여기 실제로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기억해 주시는 거 이게 되게 저희들한테는 감사해요. 계신다면 1년에 정말 한두 번씩 현장에 마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 격려해 주시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현장에서 할 때 보람도 느끼고 막 이렇지만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힘들 때. 근데 저희들한테 와서 그 대상자들도 중요하고 노숙하신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정말 미안한 게 겨울철이 되면 12월달, 1월달이 되면 강력계 무슨 형사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째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담보 들고 순찰을 놀아요. 그게 사명감 아니면 하겠냐고요. 근데 다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오셔서 고맙다, 수고하신다 뭐 이런 말 한 번씩 좀 해주시고 그냥 바깥 하나 사와갖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해줘도 이 친구들이 너무 힘을 얻거든요.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오셔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더 힘을 내갖고 몇 달 동안 또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진짜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저기 리커버리 센터에 좀 이따 가보시겠지만 저기서 홍찬의 회원들 전대가 좀 초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보여도 드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현재 제일 관심 있는 예방 사업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가 거의 없는 본둔형 외톨이 그 다음에 보육원 출신 청년들 그 다음에 정신증 조현병 조울증 있는 친구들 되게 그래서 세 가지 청년들이 노숙으로 가는 확률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방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보여주면 저희가 이런 예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젊은 애들이라서 자기들 그 인스타 뭐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자기들 얘기 나오는 걸 진짜로 싫어해요. 이걸 오픈을 못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오셔야 그냥 말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그 리커버리 센터가 약간 제가 이제 무리해서 그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의 멘토들이 와서 좀 얘기도 해주시고 홍찬의 회원들이 오셔서 야 세상은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 직업군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식당처럼 만들었어요. 뭐 음식을 만들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앞에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홍찬의 회원들이 좀 약간 그분들이 되시면 돌아가면서 음식 만들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들이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홍차넷하고 밥집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체와 단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이 엮여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네, 될 겁니다. 아마. 시간 내주셔서 참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요거 정리하고 가시면서 네. 제가 요거 바나바 하우스하고 밥집하고 가시면서 한번 보고 가시죠. 아, 예. 네.